뭘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의 실패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실패다. 교육을 했더니 천사가 되라고 교육을 했더니 괴물을 만들어놨다. 즉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젊은 층에서, 그것도 대학 졸업 이상자에서 40%나 된다. 40%나 된다. 그것도 머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사람. 여기에 뭐가 들어오느냐? 좌익의 선동이 들어오는 거죠. 좌익의 선동이 들어옵니다. 좌익은, 공산주의자는 선전선동의 귀재입니다. 인류 역사상 남을 속이는데 제1등은 누구냐? 1등이 누구냐? 공산주의자죠. 2등이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괴벨스의 선전선동은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비하면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끈질김이나 조직적인 것이나 후한무치 이런 걸 생각하면은 마르크스 레닌이 발전시킨 이 선전 전략은 인류가 개발한 기술 중에서 최고도입니다. 최고 수준이에요. 거기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 사실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사실, 진실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우리 편에 유리하면은 거짓말도 진실이라고 하고 우리 편에 불리하면은 진실도 거짓말이라고 하라. 진실, 사실 그런 거 없다. 우리한테, 공산당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따져라. 모든 것을 그 밑에 종속시켜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익선동, 공산주의자가 득세하면은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 무너져 버립니다. 동시에 선과 악을 가리는 기준이 무너집니다. 동시에 법과 불법을 가리는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무너지고 있느냐? 사실이냐 진실이냐를 가리는 직업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그게 언론입니다. 언론은 사실과 소문, 사실과 거짓말 이런 것을 잘 가려가지고 사실을 가려내는 기술을 가진 전문 집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언론은 사실과 거짓말을 가려내는 일을 포기했어요.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어요. 예컨대 민노당하고 유시민의 국민 무슨 참여당이라는 당하고 진보 무슨 조직하고 합쳐가지고 세 당이 진보 신당을 만들겠다고 국민들한테 기자회견을 하고 알렸는데 당 강령에 그 세 당이 합의한 당의 강령에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있어요.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고 새로 진보신당이 만들어지는데 요게 요 3당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을 철수를 당 강령에 넣었기 때문에 종북 세력이 더 커져버렸다라고 알리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읽은 적이 있습니까? 조선일보에 났어요? 광고에 났겠죠. 조선일보 최근 기사에 한번 며칠 전에 나왔어요. 이것은 대사건입니다. 대사건이에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는 북한군 남침하라는 초대장이죠. 6.25가 난 게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했기 때문에 6.25가 난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남침하기로 결심한 것은 49년 6월 30일부로 주한미군 나가니까 이제는 내려가도 된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남한에서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나가라는 것은 바로 북한군이 나오라, 남쪽으로 내려오라는 초대장을 발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공약하는 정당이 세 당이 합쳐서 이것은 9시 뉴스에 맨 앞에 나와야 돼요. 모든 신문에 일면문의 기사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아, 뭐 좋은 정당이 하나 만들어진 모이다. 또 진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앞으로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결의한 정치 세력과 한덩어리가 되든지 아니면은 선거 때 연합공천 등등을 통해서 공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민노당, 뭐 여러 가지 노무현 당 이런 세력, 지금의 좌파 세력이 한덩어리가 돼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되고 이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 하니까 아까 국민행동본부에서 광고를 냈던 식으로 강기갑이가 국정원장이 되고 이정희라는 여자가 국방장관이 되고 김선동이라는 최루탄 투척범이 법무장관이 되는 사태도 웃을 일이 아니다. 가능한 일이 되고 있다. 근데 이 상황을 저처럼 알려야 될 직업이 누구냐? 기자입니다. 언론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고 지난다. 모르고 지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을 잡아야 될 사람이 판사죠. 판사입니다. 판사. 근데 요새 판사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며칠 전에는 최은배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인천지법에 있는 사람이 이런 판결을 했어요. 정교조 교사가 민노당에 후원 회비를 냈다. 정교조 교사가 민노당에 후원 회비를 낸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소를 했어요. 동시에 파면 내지 정직 처분을 각 교육청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해임 정직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최 판사라는 사람이 그 앞에다 그 앞에는 자기 페이스북이라는 데다가 한미 FTA를 반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뼛속까지 친미 나를 팔아먹은 사람 이렇게 악담을 한 이 판사가 그 정교조 교사들 손을 들어줘가지고 해임과 정직 처분은 무효다 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법이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기자들이 판결문을 달라고 했더니 선고를 해놓고 판결문은 내일 그래서 어제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읽어보니까 참 기도 안 찹니다. 논리가 이거예요. 정교조 교사가 여당이 아니고 야당을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정교조 교사가 야당을 후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오히려 민주적 원칙에 위반되고 언론 자유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줘요. 법의 해석은 최종적인 해석은 헌법재판. 그래서 어떤 법조인이 기가 차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헌법재판소 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정교조나 민노당이나 민노총이나 한덩어리 아닙니까? 종북성을 띈 단체. 그러니까 종북 정당을 후원하는 것은 죄가 안 되고 그 교사들이 한나라당을 후원했으면 아마 죄가 된다고 판결을 했을 거예요. 즉 종북 정당을 지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보수 정당을 지원하는 것은 죄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념적 생각을 가진 판사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조시니까 판결을 할 때 조씨가 저지른 것은 무죄, 박씨가 저지른 것은 유죄.
이렇게 판단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 판사가 예컨대 어떤 강도가 부잣집을 털었다 할 때 그 강도한테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강도가 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을 위반했으나 또 한편 생각하면은 부자의 돈을 털어가지고 사회를 균형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으므로 무죄. 이런 논리도 충분히 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부장판사까지 어떻게 올라가느냐입니다. 이거 한국 법조사상 최악의 판결입니다. 최악의 판결이에요. 결국은 시간이 가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문 선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아마 자기 편이 많으니까 아주 기세등등한 모양인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는 걸 모르고 그 한 달 전까지도 저 일본 사상검찰 특고 소속의 조선인 형사들은 독립군 잡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세상 모르고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이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이라는 이런 세력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력이 전 국민 중에 0.5%만 돼도 골칫거리인데 이게 세력이 늘어가지고 잘못하면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내년에 종북 집권도 가능한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내었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